먼저 어제 있었던 토론 관전평 예. 짧게 좀 듣고 와보죠.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어제 토론 같은 경우는 그 외교 안보라든지 정치 개혁, 개헌 그리고 뭐 양극화 해소 방안 네. 이런 정치 양극화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과연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난타전 거의 뭐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난타전이 아니라 그냥 뭐 이재명 예. 후보를 예.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막 이 말 저 말 그러게요. 막말까지 해가면서 다 끌어내려고 아쉬웠습니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진짜 예, 어제 예. 토론 자체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라든지 권영구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정책적인 이야기도 좀 하려고 했었는데 네. 다른 후보 중에 일부는 그 정책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그 네거티브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 좀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은 매우 안타깝게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인 토론 자체가 이게 토론이 아니고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정책들을 이렇게 좀 자막 같은 걸로 쭉 올려서 그냥 읽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네. 정도가 들 정도로 굳이 이 시청자 많은 유권자분들이 이거를 봐서 뭘 얻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네, 저는 사실 이제 궁금했던 게 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통상 문제도 있지만 이제 외교 현안이라든지 그런 안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다음 정부에서 해야 될 게 많고 네. 좀 중요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건 정말 이런 정도면 토론이 노이즈다라고 해서 뭔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앞으로 이제 TV 토론이라고 하더라도 각 후보의 정책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네. 그걸 좀 보면서 이거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좀 하든가 좀 그게 낫지. 이게, 예, 토론, 예. 이게 무슨 토론이냐. 이게 정책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판단을 하시고 계실 거고요. 예. 그게 또 아마 1차, 2차 토론 이 상황 자체도 여론에 반영이 많이 또 돼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일단 바로 이제 들어가 보죠. 여론조사 결과 오마이뉴스 오마이TV가 의뢰해서 메타보이스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오늘 오마이뉴스 보도가 됐습니다. 예. 요 개요를 내용은- 한번 잠깐 볼까요? 개요 개요를 개요 보시겠습니다. 예. 개요는 이 조사는 이제 오마이뉴스 오마이TV가 예. 메타보이스 의뢰를 했습니다. 이 조사는 깜깜이 기간이 오늘부터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틀 동안 26, 27일 양일간 조사를 했는데요. 전국만 18세 이상 남녀 5,000명을 조사했습니다. 5,028명 조사했고요. 많이 했네요. 예, 이러다 보니까 표본 오차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4% 포인트여서 지금까지 뭐 표본 오차 안으로 들어왔다, 뭐 밖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표본 오차 이내 오차 범위 이내인지 아닌지 네.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사입니다. 그래서 네. 후보 지지도. 를 봤더니 예. 그 지지를 보시면 6명의 후보를 전부 다 이제 나열해서 다 읽어줬습니다. 이게 이제 ARS 방식입니다. ARS 가상 무선 RDD를 무선 활용한 RDD. ARS 방식입니다. 예. 그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후보 지지를 보시면은 이재명 후보가 47.1, 김문수 후보가 39.1, 네. 이준석 후보가 9.8, 그다음에 이제 권영국, 황교안, 송진호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 분은 1%가 1%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반올림을 하게 되면 47대 39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10 이렇게 나오겠죠. 권영국 1, 황교안 1, 네. 송진호 0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텐데요. 지금 보시게 될 것 같으면 그래서 두 후보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가 예. 8% 포인트 격차가 났다 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 이게 뒤에 이제 소수점이 있어서 소수점 아래가 있어서 그런데 한 10% 정도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국 후보 말씀드렸듯이 1%인데 황교안 후보도 그러면 1%로 보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ARS에서 5,000명이니까 5,028명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4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러면 2.8% 포인트 보다 격차가 벌어지면 2.8보다 벌어지면 이거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격차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뚜렷한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 8% 포인트인데 이거는 예. 뚜렷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예. 이제 차이가 벌어지고 이게 거의 이제 공표 조사론 마지막인데 예.
이게 뭐 최후의 여론조사 물론 그 이후에 자체적인 조사를 하겠지만 어떻습니까? 이 수치만 놓고 보면은 예. 당선 가능성이랄까요? 이런 걸 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글쎄요, 여론조사 요 보면 수치만으로 본다면 이 네. 수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적인 다자 구도이지요. 지금 뭐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뭐 단일화 논의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뭐 어제 기자회견을 해서 절대 아니다라고 하니 네. 6명의 이 구도가 그대로 가서 투개표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여론조사상으로서는 더 낮게 나온 거는 제가 본 거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 전화 면접, 네. ARS 가상번호를 활용하거나 RDD를 활용하는 모든 조사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 대비해서 우세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ARS 중에서 일부가 오차범위 이내 들어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번 오마이뉴스 오마이TV 대선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무려 5천 명 그러니까 보통 하시는 것에 이제 5배 정도를 해봐서 네. 과연 그런지 한번 봤습니다. 요 조사 5천 명은 저녁 시간대에도 많이 했고요. 가급적 그 2030 특히 이제 여성분들 또 최대한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한 그런 조사입니다. 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20대 청년분들이 할당 대비 100%다 채워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가급적 많이 잡으려고 충분하게 저녁도 하고 오후도 하고 이렇게 오전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충분하게 시간대도 좀 나눠서 해봤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표본 크기, 오차 범위 그리고 시간대로 따지면은 ARS로는 굉장히 좀 충실하게 좀 해보려고 한 그런 조사에서 8%포인트 격차인데 2.8%포인트보다 훨씬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깜깜이 전에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오늘부터는 깜깜이고 깜깜이부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표가 이제부터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부터는 여론조사의 시간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투표를 누가 많이 하느냐의 시간입니다. 그래요. 예.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참고할 수 있는 건 자료 정도만 되겠지. 그 예. 이후에 어떤 결과를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맞습니다. 거고. 근데 지금 이렇게 다자구도를 받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단일화 물론 단일화 안 할 거다는 얘기를 어제 이준석도 하고 뭐 김문수도 만날 계획이 뭐 어제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이걸 가정하고 있는 여론조사도 있었죠? 예, 예. 바로 밑에 가운데 보시는 네. 내용입니다. 단일화 때 후보 지지도 이렇게 나오죠. 요거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양강으로 붙였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단일화 됐으니 여기 보면은 이게 단일화 됐으니까 5자 구도예요. 전체로 따지면 6자 구도이지만 지금 김문수, 이준석 두 분이 단일화해서 김문수 이분이 출마하시거나 네.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해서 이준석 이분이 출마하시거나 그런 상황을 가정한 것이니 그러니까 5자 구도입니다. 여기 가운데 기타 후보들이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예, 없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권영국, 황교안, 송진호 다 이런 들어가겠죠. 분들은 여기에 이제 들어와 계십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에 보면 그렇게 돼서 마치 양강처럼 부닥쳤을 때 얼마나 격차가 나고 그게 도대체 오차 범위 이내에 들어와 있는지 어쩐지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요거 한번 보시죠. 자,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출마했을 때 단일 후보로 출마했을 때 43.1%를 받는다. 아유 뭐 적지 않이 강하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 46.9%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이 격차는 3.8입니다. 3.8. 격차 확 줄어드네요. 줄어들죠? 네. 그런데 오차 범위는 2.8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4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네.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한 김문수 후보 대비 네.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우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그 아래, 이준석 후보로 이준석 단일화된다. 이게 그러니까 ARS 조사에서는 이렇게 네. 보면 이제 김문수 후보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최근에 전화면접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단일화했을 때에 김문수 후보하고 뭐 좀 이 격차를 좀 좁힌다 이런 결과도 일부는 있는데 네. 지금 이번 조사에서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27%로 조금 30%가 안 되는 정도를 얻고요. 황교안 후보가 얻는 쪽으로 약간 좀 나눠졌다. 좀 예. 가고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 예,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도 사실은 큰 차이 없죠. 별 차이가 없는데 조금 약간 한 2% 포인트 빠지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 3등하는 후보와 단일화되는 그 경우를 가정해서 네. 그래서 부닥치기 때문에 그렇게 양강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약간 긴장이 이완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뭐 수치를 보면은 저희가 볼 때는 다자구도 또 이제 단일화 때 후보 지지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투표장에 누가 많이 갔냐 이 차이가 맞습니다.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계속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절박하게 모든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여의도 있지 말고 다 하방에서 지역에서 골목골목 유세를 해라. 뭐 과도한 율동도 자제해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긴장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게 단일화 보면은 뭐 격차는 있지만 오차범위 바뀌지만 그래도 이제 붙는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이준석 후보가 이 파장을 불러일으킨 그런 발언까지 있으면서 혹시 또 오늘 또 사퇴해 버리는 게 아니냐, 단일화 해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긴장감을 놓을 수 없다. 물론입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와 투표 결과, 개표 결과죠. 개표 결과와는 같지 않습니다.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예측의 결과인 것이고 이와 같이 언론에 나오는 여론조사하고 개표 결과는 같을 수가 없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는 성별, 연령대별 그리고 거주 지역별로 해서 인구 구성비에 맞춰서 뭐 발표를 해라 이렇게 법에 나와 있어요. 우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그런데 투표는 그런 구성비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투표 그렇죠. 확실히 다르네요. 그게 맞습니다. 여론조사. 그래서 고령이신 분들이 더 많이 투표를 하실 수도 있고 뭐 여성보다 남성이 더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때 물론 다르죠. 선거 네. 때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투표율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정당 및 후보가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 그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네. 아니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뭐 되게 잘 되고 있으니 뭐 나 하나쯤이야 놀러 가도 되지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뭐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여론조사 보니까 없어 보이니까 나는 뭐 갈 필요가 없네 이런 식으로 해서 투표 포기를 하는 것은 네. 그런 것은 되지가 않죠. 모두 다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를 가서 소신 투표를 하면 되고 그러면은 선관위가 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그냥 가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그 이번 선거가 화요일 날 있지 않습니까? 선거일이. 네. 거기에 따라서 사전 투표가 목금이 됐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금토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휴일이 없는 거 아니냐. 화요일이기 때문에. 네, 화요일, 목금 이렇게 되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걱정이에요. 되게 많이 하시죠. 예. 그래서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일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제 투표율이 낮아졌을 때 예전 같으면 55, 65, 75 이렇게 세 군데 구간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55보다 내려가면 보수 후보가 무조건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네. 55에서 65 정도, 70 정도면 그러면 그 민주당 후보가 좀 좋을 것이다. 이런 가설이 있고요. 65 이상, 70 이상을 넘어가면 사실 그 차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두 후보 다 그냥 다 모였다. 투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향은 일부 그 윤석열 정부 전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투표율이 낮아도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가 나오거나 투표율이 높은데 이상하게 55 수준에서 뭐 나왔는데 그 일부 지역이죠. PK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좀 좋았다거나 이렇게 약간 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한 70 정도 이상 지난번 77.3이었고요. 그 전엔 75 정도였으니까 75를 넘어서는 그런 기준으로 보시고 모두들 투표에 참여한다라는 가정하에 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과정이면 진보와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다 나오신다. 나오죠. 예.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런데 중도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각 정당, 각 후보 측에서는 중도에 호소를 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 정부와의 거리두기라든지 그
저 뭡니까 선거 부정 선거에 대해서도 약간 거리두기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려는 발언들을 좀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라든지 어떻게 중도에 접근할 것이냐. 그 중도 중에 지금 오늘 깜깜이 기간이 시작이 되면 뭐가 되느냐면요. 임박 결정자들이 이제는 후보를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에 별로 관심이 없고 네. 그랬던 분들 생계가 내지는 자기의 뭐 학습 욕구라든지 이런 게 좀 강하고 내지는 TV를 좀 보더라도 뉴스보다는 예능을 보셨던 그런 분들이 이제는 결정하거든요. 그렇죠. 결정할 때 무엇을 보고 결정하느냐? 인물론, 대세론, 그 다음은 경제 투표자 이 성격이 있습니다. 이코노믹 보터들. 그래서 네. 복지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을 보게 될 겁니다. 예. 그랬을 때 그러면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뭐 권영구, 황교안, 송진호인데 그분들의 정책을 먼저 이렇게 좀 접근해서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들춰보는 게 그거죠. 선거 공보물. 그래서 그런 것들 앞으로는 플랜카드 어떻게 있는지 또 이전의 유세장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이런 네.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